안녕하세요. 바른자세 송영민입니다. 여러분, 걸을 때 팔 잘 흔들고 걸으시나요? 팔을 흔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왼쪽 팔은 잘 흔드는데 오른쪽 팔 잘 안 흔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팔을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대각선으로 흔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저는 이제 자세 전문가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직업병처럼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팔을 제대로 잘 흔들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걸을 때 팔을 제대로 흔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팔을 흔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흔들지 않아도 되는가,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되겠죠. 미국 미시간 대학교 스티브 콜린스 교수 연구팀이 연구를 했습니다. 팔을 잘 흔들고 걸었을 때 기준으로 팔을 흔들지 않고 이렇게 묶어놓고 걸었을 때 에너지 소비율을 측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측정법은 팔다리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에너지 소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팔을 잘 흔들고 걸을 때에 비해서 팔을 묶고 걸었을 때 약 12% 정도 에너지 소비를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리를 걷더라도 팔을 움직이지 않았을 때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거죠. 에너지 소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걸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팔을 흔들었을 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군대에서도 이렇게 걷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 이랬을 때는 26%가 더 에너지 소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팔을 묶어대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방향으로 하는 것보다. 중심 잡기가 더 어려웠다는 이야기죠. 물론 다이어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이렇게 걸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살 빠지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하겠죠. 어쨌든 팔을 교차로 잘 움직였을 때 에너지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지는데요. 왼쪽 발이 앞으로 나가고 오른쪽 발이 뒤로 갈 때 골반이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시계 방향으로. 그때 우리 몸의 중심을 잡고 이런 회전 모멘텀을 상쇄하기 위해서 오른쪽 팔이 앞으로 나가고 왼쪽 팔이 뒤로 나가는 거예요. 오른쪽 발 앞으로 나갈 때 왼쪽 발 뒤로 가죠. 그러면 왼팔 앞으로 나가고 오른팔 뒤로 나가면서 상쇄시키는 겁니다. 머리의 흔들림도 줄여주고 이런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그런 역학적인 방법인데요. 팔을 잘 흔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흔들어야 될까요? 우리 배턴을 잡는 식으로 이어달리기 할 때 우리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막대기 있잖아요. 그걸 배턴이라고 하는데, 배턴을 딱 잡았어요. 그냥 편안하게 힘 빼고 잡았습니다. 그러면 배턴이 앞뒤로 움직여야 돼요. 앞뒤로. 이렇게. 앞뒤로.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개념을 모르시더라고요. 퀴즈 드리겠습니다. 걸을 때 팔은 앞으로 더 많이 흔드는 걸까요? 아니면 뒤로 더 많이 흔드는 걸까요? 정답은 뒤로 더 당겨라. 뒤쪽입니다. 의외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팔꿈치 앞쪽으로 팔이 더 잘 구부러지기 때문에 앞쪽으로 더 많이 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연구에 의하면 팔을 앞으로 뻗을 때 우리가 이 상완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 상완골이 앞으로 10도 가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뒤로 갈 때는 25도가 갑니다. 그런데 이 팔꿈치가 약간 구부러지기 때문에 뒤로 잘 안 펴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착시 효과죠. 팔꿈치를 기준으로 뒤로 더 당기는 느낌이다. 제자리 걷기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자, 제자리 걷기 해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때 의식을 할 겁니다. 팔꿈치를 뒤로 더 약간 더 당기면서 앞쪽보다 2.5배 정도 더 흔드는 느낌으로. 이 각도의 절대적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율이 중요한 거지. 왜냐하면 빨리 걸을 때는 팔을 더 많이 흔들게 되고요. 천천히 걸을 때는 조금 덜 흔들게 돼요. 그러니까 비율은 뒤쪽으로 약 2.5배 정도 더 누군가가 내 팔을 뒤로 더 당기는 느낌으로 걸어라. 그랬을 때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어디를 느껴보시냐면 어깨 앞쪽. 자, 이렇게 걸으면 팔을 뒤로 더 당기면 약간 키가 커지는 느낌이 나고 어깨가 펴지는 느낌이 나요. 등도 펴지는 느낌이 나고. 자, 여기에 핵심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 그리고 그 근육과 관련된 그것을 이어주는 근막 시스템 중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사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배근, 그 다음에 대둔근, 그 사이에 흉요축 근막, 막 하얗게 보이는 거 있어요. 해부학 그림을 보면. 서로 이렇게 기능적으로 근육들이 수축하고 서로 힘을 연결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뒤로 당기는 건 어떤 의미냐? 앞으로 뻗죠? 그럼 앞으로 뻗었을 때 힘줄이 어떻게 팽팽해지냐면, 자, 이쪽 발을 앞으로 뻗었어요. 그러면 왼쪽 발도 앞으로 가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손이 모자라요. 이런 움직임이 되죠. 이렇게 움직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오른쪽 엉덩이 근육 길어졌습니까? 짧아졌습니까? 길어졌죠. 자, 왼쪽 날개뼈랑 등 쪽에 있는 근육 길어집니까? 짧아집니까? 길어지죠. 왼쪽 팔과 오른쪽 발이 앞으로 나갔을 때 이 사선에 있는 근막 선이 길어지면서 팽팽해집니다. 옆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회전을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러면 옆에서 보면 뭐가 보입니까? 활시를 뒤로 당긴 것처럼 보이세요? 여기가 팽팽해지면 활시를 뒤로 당긴 것처럼 힘이 실려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반대로 팔꿈치를 여기서 뒤로 더 당겨주면, 그럼 반대 움직임이 되겠죠? 네, 거기 앞으로. 이렇게 뒤로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팽팽해졌던 근육들이 짧아지게 수축을 하겠죠? 근막의 탄력을 이용해서 활시를 당겼다가 놓듯이 앞으로 몸통을 밀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 개념을 알고 소름 돋았습니다. 왜 팔을 뒤로 당겨야 되는지 활시의 원리가 있더라고요. 우리 힘줄을 이용한 시스템이. 오른쪽 팔 앞으로, 왼쪽 발 앞으로, 그러면 오른쪽 어깨에서부터 왼쪽 골반까지 연결된 근막의 선들이, 그러니까 근육도 길어지고 근막도 길어지는 거예요. 힘줄도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활시처럼 뒤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때 내가 팔을 교차해서 오른쪽 팔꿈치를 뒤로 더 당기면 활시가 앞으로 팍 나가듯이 내 몸을 밀어주는 거죠. 팔꿈치를 뒤로 당기면서 움직이면 X자 형태로 한 번은 이쪽 사선에 있던 활시가 푹 당겨지면서 나를 밀어주고요. 또 한 번은 반대쪽 사선에 있던 활시위가 힘줄 라인이 퍽 하고 나를 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팔꿈치를 뒤로 당기면서 힘차게 걸으면 내 몸이 앞으로 조금 더 확 나아가는 추진력을 얻게 되는 거죠. 실제로 걸으면서 연습해 볼까요? 자, 그냥 편안하게 걸어요.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걷는데 뭘 신경을 써야 되냐? 자, 팔꿈치를 뒤로 당긴다. 이렇게 누가 팔꿈치를 뒤로 당기는 느낌으로 어깨 펴고 키 크게 하고 이렇게 걷는 거예요. 팔을 앞으로 하면 이건 그냥 앞으로 넘어지는 느낌만 나지 무릎도 다 안 펴져요. 팔과 발은 동기화가 되니까. 그런데 팔꿈치를 뒤로 당기면 훨씬 더 우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이 느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대 팔꿈치가 앞으로 가는 각도 1대 뒤로 갈 때 2.5 여기에 보폭까지 늘려서 더 힘차게 가면 앞으로 쭉쭉쭉쭉 밀려나는 느낌이 나죠. 힘차게. 자, 이렇게 팔을 앞뒤로 움직이되 일직선으로 움직이되 뒤로 조금 더 당기는 느낌으로 평소의 걸음걸이와 다르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느껴지는 이런 추진력과 어깨 펴짐 이런 것들을 즐기다 보면 걷기 운동이 한결 더 재밌게 느껴질 겁니다.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대로 1대 2.5 팔꿈치를 뒤로 더 당겨보시기 바랍니다.